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죠. 약 10분 뒤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을 맞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데요. 2주 전에 기내 간담회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장시간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과 묻고 답하는 정식 회견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치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총론적인 관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잠시 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처음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30일 맞은 기자회견인 만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기자들과 나누기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어제 이 대통령이 본인 SNS에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4년 11개월간의 각오를 다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도 지난 30일간의 국정 운영 상황 이런 부분을 되돌아볼 걸로 보이고요. 네.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본격적인 일문일답이 시작이 됩니다. 분야는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그리고 기타 자유 질의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 취임 후 이렇게 장시간 현안을 얘기하는 기자회견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자들의 여러 질문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은 이 대통령이 짧은 마무리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은 종료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예측하기로는 약 1시간 40분가량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질문이 쏟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경우에도 취임 100일 정도가 관례였잖아요. 근데 30일로 앞당긴 건 그만큼 할 말도 많고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엿보이는 부분인데 오늘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임 후에 30일 만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예. 이전 사례를 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전에 취임 후에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국무총리 인선 브리핑을 짧게 한 뒤에 이런 공식 기자회견은 역시나 취임 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약 10개월 만에 신년맞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임 후에 첫 장시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 늦었네요. 한 300일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전례와 비춰보면 이번이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예. 그리고 또 각본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통상 이제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참모들이 기자들한테 예상 질문을 물어보거나 예. 아니면은 질문 순서를 조율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전 조율이 없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대통령이 직접 사전 질문을 취합하지 말라 이렇게 참모진들에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본이 없으니까 직문즉답. 생각나는 대로 묻고 바로 답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순서라든지 자리 배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조율이나 개입 없도록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거듭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거리도 전보다 가까워집니다. 예. 가까운 거리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 영국의 의회 미팅이나 또 최근에 이뤄졌던 호남에서 열린 뭐 호남의 마음을 듣다 이런 타운홀 미팅 행사를 참고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최대한 공개된 장소에서 열린 형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현안을 짚어볼 텐데 정치 외교, 민생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이렇게 네 분야잖아요. 네. 각각 좀 짧게 짚어주실까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 그렇죠.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예. 일단 예측 가능한 질문들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무산이 됐었는데 예. 언제쯤 이뤄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출국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통상 문제가 시급한데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또 묻는 질문도 나올 걸로 관세 보입니다. 유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료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네. 네, 7월 관련 초기 질문이 나올 때문에.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시점에 대한 논의는 항상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9월 전승절에 초대한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은 외교상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안에 중국을 방문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중 간 소통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정했는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넓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전반적인 생각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앞서서 셔틀 외교라 그래서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소통 재개 의지도 밝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방일 계획에 대한 궁금증도 나올 것 같고요. 사회 문화 분야를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밝혔던 검찰 사법 개혁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이게 이제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진 이제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 여당에서는 수사는 중수청에 기소는 기소청에 나누자 이런 의견이 지금 주류 의견으로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은 어떤지 기자들이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와 또 법사위원장 네. 또 약간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또 네. 당 강경파는 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당과 아무래도 이제 속도를 같이 맞춰서 갈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본인의 공약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실현을 할 건지 기자들이 물어볼 걸로 보이고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긴 어려워도 이 대통령의 기조는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잠시 후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그 관련해서 뭐 군이나 기재부 같은 권력기관들의 조직 개편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는데 검찰개혁 추진을 놓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심 전 총장의 우려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질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대통령의 언론관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바로 어제 국회 과방위가 소위에서 방송 3법을 처리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출입 언론사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향후에 이런 기자회견 자리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강론의 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인선이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두 곳이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문체부랑 국토부인데 어떤 인사를 등용할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라도 좀 물어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여기 지금 대통령이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질문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민정수석을 낭만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검찰 출신으로 기용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법무차관도 친윤계 검사를 임명을 하면서 법 여건 내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주국혁신당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엊그제 단행된 검찰 고위 인사를 놓고 이재명 정부 인사가 맞느냐 이런 비판도 말씀하셨듯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검찰 인사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 송신 같은 이런 재판 문제에 대한 예민한 질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재직상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 오늘 예정돼 있죠, 인준 절차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를 해왔고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소명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뭐 이런 문제가 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2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인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밖에도 인선과 관련해서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 의혹들에 대한 질문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9시 5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앵커로서 보기 전에 시청자로서 볼 때 기자회견 때 아쉬웠던 게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청자가 보기에도 좀 이해가 안 됐을 때 기자도 꼬리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나요? 바로 다음 기자에게 넘어가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사실 오늘 그 기자회견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 자체가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네. 처음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꼬리 질문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한 언론사당 한 기자에게 한 질문만 받을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이 대통령의 그런 평소 소통을 강조한 특성을 네. 고려하면은 뭐 질문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